경우의 수인데 이게 순열이라는 단원이에요. 원래는 순열이라는 단원인데 일단은 중학교 때 배웠던 경우의 수를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경우의 수를 세는 방법 중에 순열이 있는 거니까 경우의 수가 뭐냐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말 그대로 그냥 일어나는 모든 경우를 다 세는 거야. 근데 빠짐없이 중복하는 것도 없이 세면 그걸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A라는 도시가 있는데 도시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 B라는 도시가 있어요. 근데 여기 길이 이렇게나 있고 이렇게나 있고 이렇게나 있는 거야. 길이. 됐죠?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하는 거야. A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요 도로 이름 얘는 1번 도로, 얘는 2번 도로, 얘는 3번 도로 이렇게 하면 돼 있다라고 이렇게 붙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이 도로 외에는 뭐 날아가거나 뭐 이런 거는 안 돼. 땅 타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이 도로를 이용해서만 A에서 B로 간다라고 치면 경우의 수가 얼마냐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면 되는 거야? 그냥 A에서 B로 갈 수 있는 모든 상황, 경우를 정말로 세면 돼요. 1번 도로 이용하는 경우, 2번 도로 이용하는 경우, 3번 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이해되죠? 그래서 이렇게 세면 되는 거고 그럼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세 가지지. 근데 이거는 확률에서 이 단어를 소개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그냥 사용을 하니까 한번 봐봐요. 그러면 내가 예를요 A에서 B로 가는 사건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도 있거든요. 그치?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A에서 B로 가는 사건을 A라고 사건의 이름을 붙였어요. 됐죠? 그러면 그 A라는 사건을 한번 만들어봐라 라고 하면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야. 1번 도로도 있고 2번 도로도 있고 3번 도로도 있더라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가지고 그러면 A라는 사건의 경우의 수가 얼마냐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원소의 개수를 세주면 되는 거야.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이렇게 생긴 원소의 개수를 세주면 되는 거고 그러면 원소의 개수가 몇 개니까? 3개니까 경우의 수가 얼마다? 3이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마치 뭐랑 조금 비슷한 느낌이냐면 집합에다가 원소 집어넣는 느낌이랑 살짝 비슷해. 그래가지고 이 집합에 원소가 3개 있잖아요. 근데 원소 3개를 쓸 때 내가 1번기 너무 좋아가지고 1번기를 계속 쓰고 있으면 안 되잖아. 1, 1, 1, 1 이렇게 쓰고 있으면 안 돼요. 그치? 3번기 너무 싫어서 3번을 안 쓰면 안 돼요. 그죠? 이게 중복 없이 빠짐없이 세야 된다라는 게 약간 집합이랑 느낌이 비슷하죠. 이해되죠? 그래서 빠짐없이 중복 없이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세서 나온 숫자를 우리는 경우의 수라고 불러요. 이해되죠? 그러면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주어진 사건에 대해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다 체크해서 숫자로 손으로 세면 되는 거야. 너무 쉬워. 근데 문제는 다 세는 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비효율적이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고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게 경우의 수 단원이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순열, 조합 이런 단원이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경우의 수를 빨리 세는 좀 더 정확하고 빠르게 세는 방법을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하나씩 해봅시다. 처음에 배우는 건 뭐냐? 처음에 배우는 거는 중학생처럼 한번 해보면 자 합사건이다 이렇게 합의 법칙이다라고 써있네요. 합의 법칙이다 이렇게 생긴 거를 먼저 배워요. 합의 법칙. 그러니까 합이니까 뭐 한다는 거냐면 더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봐봐. A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똑같아. 그 다음에 B라는 도시가 이렇게 있었어요. 됐지? 근데 자 이렇게 가는 하얀색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요 길은 무슨 길이냐면 버스예요. 버스. 그래서 이렇게 버스로 가는 길이 3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파란색인데 파란색은 뭐 지하철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지하철로 갈 수 있는 길이 2가지가 있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A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나한테는 크게 2가지 케이스로 나뉜다는 거지. 첫 번째는 뭐냐면 버스를 타고 가는 경우의 수 아니면 버스를 타고 A에서 B로 가는 사건. 이걸 A 사건이라고 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뭐 예를 들면 지하철을 타고 가는 경우의 수 혹은 지하철을 타고 A에서 B로 가는 사건 이 사건이라고 칩시다. 그렇게 생긴 사건이 생길 수 있죠. 그러면 버스는 1번 노선, 2번 노선, 3번 노선이 있었다라고 치면 1번도 있고 2번도 있고 3번도 있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지하철을 타고 간다라고 치면은 지하철은 A번하고 B번 노선이 있었다라고 치면 A하고 B하고 이렇게 있는 게 맞지.
그러면 버스를 타고 경우의 수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라고 하면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고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고 지하철을 타고 가세요라고 하면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죠. 이해되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뭘 해야 되는 거냐면 내가 구해야 되는 거는 A에서 B로까지 가는 사건인데 그걸 내가 임의로 버스랑 지하철로 나와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지? 근데 사실은 그냥 다 더하면 해결되는 거였죠. 그래서 합의 법칙이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이런 식으로 겹침이 없는 것을 가지고 케이스 분류를 하는 거야. 이해해요? 케이스 분류를 한 다음에 이해됐지? 케이스 분류를 한 다음에 각각의 케이스를 경우의 수로 센 다음에 이거는 또는으로 연결된 거니까 합집합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덧셈을 해서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더라. 이런 만약에 경우의 수가 나오면 이런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합의 법칙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돼요. 이거를 책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해요. 무슨 뜻이냐면 봐봐 여기에 1, 2, 3이라는 원소랑 A랑 B라는 원소들 중에서는 버스나 지하철이라는 집합에 들어갈 때요 두 개 다 포함되어 있는 원소는 없어요. 그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이럴 때는 그냥 덧셈을 하면 된다라는 뜻이야. 자, 이걸 보고 합의 법칙이라고 불러요. 안녕하세요. 네,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책 있니? 네. 책은 있으면 이거 노트는 하나 줘요. 숙제 노트 하나로 집으세요. 네, 그거 하면 돼요. 자, 늦지 마시고 맨날 15분씩 늦으면 안 돼요. 자, 이해됐죠 이거? 합의 법칙. 자,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경우의 수를 세할 때 덧셈을 해서 처리하면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럼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는 뭐냐면 내가 뭘 할 거냐면 케이스를 분류를 할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더 편한 것 같아. 케이스를 분류할 건데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만들어낸 1번 케이스와 2번 케이스에 겹치는 원소가 없더라. 이렇게 생긴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자, 이걸 보고 합의 법칙이라고 불러요. 그럼 두 번째는 고배 법칙인데 고배 법칙은 책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잇따라 연이어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경우의 수를 셀 때 고배 법칙을 사용을 해요. 알겠죠?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A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다음에 B라는 도시가 있어요. 자, C라는 도시가 있어요. 근데 A에서 갈 수 있는 B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의 수가 몇 개가 있냐면 1번, 2번, 3번 버스를 이용하는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고 그 다음에 B에서 C로 가는 경우의 수를 세봤더니 얘는 예를 들면 A번 버스, B번 버스를 이용해서 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치? A에서 C로 바로 가는 방법에서는 일단 없다고 칩시다.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생긴 상태에서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야, A에서 C까지 가는 경우의 수가 몇 개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이게 나한테는 크게 두 가지 사건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는 A에서 B로 가는 사건이 첫 번째 사건이고 두 번째 사건은 B에서 C로 가는 사건이 두 번째 사건이더라.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경우의 수를 셀 때는 얘가 일어난 다음에 B가 일어나야 나는 결국 A에서 C에 도착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보고 연이어 잇따라 일어나는 경우의 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라는 거. 뭐 아니면 동시에 일어난다고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데 그거보단 연이어 일어난다 잇따라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알겠죠? 즉 A랑 B가 두 사건이 모두 일어나야 문제에서 말한 큰 사건 하나가 처리되는 이런 느낌일 때는 우리가 이제 이게 고배 법칙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야. 뭐냐면 봐봐요. 그래서 내가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다 A, B라고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여기에다가 1,A다 이렇게 썼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1번 버스 타고 간 다음에 2번 버스 타고 가서 A에서 B를 거쳐 C로 가겠다 이런 뜻이야. 됐죠? 그러면 이번에는 1번 버스에다가 B라는 길을 이용해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버스를 타고 A를 그 다음에 2번 버스를 타고 B를 3번 버스 타고 A 그 다음에 3번 버스를 타고 B를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총 경우의 수가 몇 개가 나오냐면 6개가 나와요. 직접 이렇게 세도 돼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동시에 일어나니까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야. 1번 버스를 타는 경우의 수와 2번 버스를 타는 경우의 수와 3번 버스를 타는 경우의 수 각각이 전부 다 그 다음에 A 또는 B를 그 다음에 A 또는 B를 그 다음에 A 또는 B를 이런 식으로 수용도가 그려지죠. 그러면 첫 번째 일어나는 사건 곱하기에다가 두 번째로 일어나는 건 각각 두 개씩이니까 곱하기 2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지 않냐 이 얘기야. 즉 연이어 일어나는 사건이면
첫 번째 사건과 두 번째 사건의 수를 경우의 수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곱하기 하면 된다는 얘기야. 이해됐죠? 그래서 두 가지를 기억을 해야 되는데 합의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크게 케이스 분류를 해. 케이스 분류는 원소가 겹치지 않게 빠짐없이 다 상황을 나누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처리했다면 우리는 이제 덧셈으로 그것들을 다 연결하면 경우의 수가 나온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백 법칙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연이어 일어나는 사건, 즉 두 가지 사건 혹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모두 다 발생해야 문제에서 말한 큰 하나의 사건이 처리가 되면 걔네들이 다 연이어 일어나는 사건이고 얘네들은 다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거냐면 곱셈으로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다 세야 돼. 알겠죠? 기본적으로는 다 세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복합적으로 하나의 사건을 만들었다라고 치면 어떻게 더하고 어떻게 곱할 건지를 고민해가면서 경우의 수를 해결하면 된다는 뜻이야. 이해돼요? 그럼 예를 들어 마지막, 자 도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A에서 B를 거쳐서 C로 갈 거예요. 그지? 이렇게 세 개의 도시가 있는데 A에서 B로 가는 길은 3개, B에서 C로 가는 길은 2개야. 근데 A에서 이렇게 C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C로 갈 수도 있대. 문제는 이렇게 나왔어요. 문제는 자 A에서 C를 거쳐 가봅시다. A에서 C까지 가봅시다. 이렇게 문제가 나온 거야. 자 이렇게 생긴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 문제가 나왔어요. 됐지? 이거 풀어볼게요. 이거 다 풀지 않은 문제잖아. 그죠? 근데 이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푼다는 거야. 사람들은 다 세는 방법도 있겠지만 합리적으로 큰 틀에서 보니 사건이 두 개밖에는 없는 거야. 첫 번째 사건은 뭐가 있는 거냐면 A에서 B를 거쳐서 C로 가는 사건이 하나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사건은 A에서 B를 거치지 않고 막바로 C로 가는 사건이 있는 거야.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이해돼요? 여기까지? 그러면 얘네들은 동시에 일어나니 동시에 일어나지 않니? 동시에 일어나지 않지. 이해돼요? B를 거치고 거치지 않고 어떻게 지나가? 말도 안 되잖아. 그지? 그러면 크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고 나는 어떻게 문제를 풀면 되는 거냐면 각각의 케이스의 경우의 수가 몇 개인지 세서 마지막에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덧셈하면 되는 거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경우의 수 문제를 풀 때는 일단 내가 큰 틀에서 어떻게 마지막에 더해서 끝내지를 생각하면 돼. 이게 처음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가 만들어 놓은 각각의 큰 틀의 경우의 수를 세면 돼. 근데 거기에서 이제 곱사건이 많이 나와. 얘도 한번 해볼게요. 봐봐. 그냥 A에서 B를 거쳐 C로 가는 방법이다라고 하면 또 크게 두 가지 사건이야. A에서 B로 가는 사건이 하나, B에서 C로 가는 사건이 하나야. 그럼 얘네들은 각각 어떻게 하자는 거야? 세자는 거야. 그럼 세봐. A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그럼 B에서 C로 가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두 가지잖아. 그럼 이거는 연이어 일어나야 내가 A에서 C까지 도착을 하니 이건 곱사건이라고 처리하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얘가 6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A에서 C로 B를 거치지 않고 가는 거는 세 보니까 몇 가지야? 하나, 두 가지야. 그러니까 얘는 그냥 경우의 수가 그냥 두 가지야. 이렇게 세면 된다는 거야. 마지막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덧셈하면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답을 몇 가지라고? 8가지다. 이렇게 써주면 답인 거지. 이해돼요? 이게 중학교 때 배웠던 경우의 수 문제야. 맞죠? 자,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으니 거기서부터 한번 해봅시다. 알겠죠? 그래서 자, A단계는 집에서 한번 풀어보시고 알겠죠? 자, 생략하고요. B단계로 가볼게요. B단계로 가서 제목이 나와 있어서 좀 재미없긴 한데 그래도 같이 해봅시다. 보세요. 38번 여기서부터 한번 해볼게요. 38번. 자, 해볼게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5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이게 문제예요.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됐죠? 자, 주사위를 내가 던졌는데 혹시 책이 다 표시가 되어 있어서 재미없으면 프린트 줄까요? 이게 낫겠지, 그지? 프린트 주는 게 낫겠지. 다 써있는 거 아니야? 그죠? 자, 1초만, 15초만 기다려요. 내가 프린트 가져올게. 자, 박지도 있는데 박지는
넘어가시고. 자, 보세요. 38번. 그러면 이렇게 다 책에 정리가 돼 있다는 거는 사실 다 배웠다는 거, 그지? 네, 하나도 안 새롭고 너무 쉽겠네요. 시간 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해봅시다. 보세요. 38번. 서로 다른 두 개의 수 사이를 동시에 던졌을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5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이렇게 문제가 나왔죠. 그지? 그러면 내가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두 눈금의 수의 합으로 될 수 있는 숫자는 2부터 어디까지 있어요? 12까지 있죠. 그럼 거기에서 5의 배수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나는 누구랑 누굴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케이스는 합이 5인 경우가 있고 두 번째 케이스는 합이 10인 경우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 한 거예요? 지금 케이스 분리한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결국에는 뭐 하는 거예요? 합사건 하는 거죠. 지웠네? 합사건 하는 거죠. 그러면 합이 5가 되는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봅시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 나오는 거를 순서상에 첫 번째 여기에다가 쓰고요. 서로 다른 주사위니까 예를 들면 A라는 주사위가 B라는 주사위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 주사위가 나오는 문금은 앞에다가 두 번째 주사위는 뒤에다가 쓸게요. 그러면 5를 만들기 위해서는 1하고 얼마? 4가 있죠. 그 다음 2하고 3이 있죠. 그 다음은 3하고 2가 있죠. 이게 같은 경우야 다른 경우야? 다른 경우야. 그 다음 마지막은 4하고 1이 있죠. 그지? 그러니까 다 셋더니 몇 가지 경우의 수가? 4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네요. 그러면 합이 10이 되는 것도 세보면 합이 10이 되려면 일단 제일 큰 숫자 6이 껴있다라고 하면 4하고 6이다 이렇게 끼면 되겠네요. 그럼 그 다음에 누구 있죠? 5하고 5가 있죠. 그 다음은 6하고 4가 있죠. 더 이상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3가지가 나오죠. 그러니까 일단 경우의 수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뭐냐면 각각의 경우의 수를 직접 세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일단 돼야 돼요. 일단 경우의 수를 다 센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나 뭐 여러 가지 사건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는 더하거나 곱하거나 뭐 이런 기술들을 이용해서 경우의 수를 빠르게 세겠다 이런 얘기야. 그럼 답은 뭐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4에다가 얼마를? 3을 더해서 6까지나 이렇게 쓰면 답이겠죠. 뭐 이게 별로 어려운 것 같진 않아요. 그치? 자, 그러면 또 한번 해봅시다. 보세요, 이번엔 38번 풀었죠? 자, 이번엔 42번 다음 내용도 한번 볼게요. 42번. 자, 42번은 뭐라고 써있느냐? 방정식을 풀으래요. x랑 2y랑 그 다음에 3 곱하기 z랑 이렇게 써있는 방정식이 있고 다 더하면 20이더라 이렇게 돼 있대요. 그때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x, y, z의 순서쌍을 구하여라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알겠죠? 이거는요 별다른 방법이 없이요 얘는 거의 직접 세야 될 거예요. 해볼게요. 네, 직접 세야 되는데 직접 셀 때 어떻게 세는 게 편할 것 같냐면 봐봐. 지금 x랑 y랑 z가 다 자연수기 때문에 0은 안 돼요. 그래서 얘를 나는 기준으로 세울래. 이해돼요? 얘가 가장 z에다가 1이나 2나 3이나 넣었을 때 얘가 가장 커지죠. 그쵸? 나는 그래서 z라는 숫자를 기준에다가 맞춰놓고 쓸게요.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z라는 숫자가 얼마? 1일 때 이렇게 써보는 거야. 그러면 두 번째 케이스는 자동으로 얼마가 될 거냐면 z라는 숫자가 2일 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세 번째 케이스는 z라는 숫자가 얼마일 때? 3일 때 이렇게 되겠네. 맞아요. 그러면 3, 3은 9니까 4도 되고 5도 되고 6까지도 될 거예요. 그지?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일단은. 그래서 그거는 이따가 이제 차분차분 써볼게요. 그러면 z가 1일 때다라고 치면은 이거는 방정식이 바뀌죠. 이렇게 생긴 문제로 바뀌어요. x랑 2y가 더해서 얼마가 되었으면 좋겠다? 10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뀌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y가 될 수 있는 숫자를 또 생각해보면 되겠네요. 또 큰 숫자니까. 그럼 여기서 y가 될 수 있는 숫자는 누가 되는 거냐면 1부터 출발을 해서요. y는요. 누구까지 나올 수 있죠? 8까지 나올 수 있죠. 그지? 9가 되면 18이니까 넘어가니까 안 되죠. 그죠? 그러면 봐봐요. y값은 1에서부터 8까지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 그때 x값은 알아서 맞춰주지 않겠어요? 내가 y를 1이라고 놨어요. 그럼 x는 얼마예요? 15죠. 그 다음에 2라고 썼어요. 그럼 y값은 자동으로 얼마가 돼요? 13이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두 개씩 줄어들면서 계속 맞춰주겠죠. 그래서 x가 1까지 나오면서 게임이 끝날 거예요. x를 따로 셀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그냥 여기 있는 y의 개수를 세면 답이더라 이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경우의 수는 총 몇 가지가 나온다? 8가지가 나온다. 이렇게 세면 돼. 그래서 1번 케이스는 8개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그러면 두 번째도 한번 해볼게요. z가 2예요. 그러면 얘가 6이니까 넘기면 14니까 x랑 그 다음에 이 y랑 더해서 14가 되는 경우의 수를 세보자.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번에는 y값이 가질 수 있는 범위는 일단 1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건 맞고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 쓰면 돼요? 경우의 수는요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디테일 하나 틀리면 그냥 바로 땡이야. 알겠죠? 조심해야 돼요. 알겠지? 자, 여기 y는 어디까지 쓸 수 있어요? 7이라고 쓰면 안 되죠. 왜냐하면 7이라고 쓰면 14가 되고요. 그러면 x가 0이어야 되는데 x가 0인 건 자연수라는 조건에서 맞지 않기 때문에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y는 6까지만 쓸 줄 알아야 돼요. 네, 써야 돼요. 됐지? 그래서 여기서 개수를 세라라고 했으니까 몇 개다? 6개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x는 3이다라고 치면은 x 플러스 2y가 여기서 이제 느낌이 오죠. 3씩 줄어든 게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12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1부터 출발한 y값은 어디까지 가능하냐면 5까지 가능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개수가 다시 몇 개가 돼요? 5개다 이렇게 나오는 게 맞겠지. 이런 식으로 계속 써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네 번째 케이스 열렸을까요? 자, 네 번째 케이스는 z가 4일 때죠. 자, z가 4일 때, 자, 이렇게 되면 내가 풀어야 되는 부등식의 모양이 이제 x 플러스 2y가 얼마라고 떨어지냐면 8이나 이렇게 떨어지는 게 맞겠죠. 됐어요, 이게? 그러면 여기에서 y값이 가질 수 있는 범위는 1보다 크거나 y는 누구까지? 3까지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얘는 정배수가 몇 개다? 3가지다 이렇게 나오면 맞는 것 같아. 이제 별로 재미없네요, 그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네요. z가 5예요. 자, 그러면 사무실 보니까 x랑 y랑 2y죠. 더해서 5가 되는 케이스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 y값은 1부터 출발해서 어디까지? 2까지죠. 2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몇 개다? 2개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6번 z가 얼마? 6일 때. 그러면 6, 3, 18이거든요. 넘겨봐. 그러면 2야. 그럼 y값은 1만 가능해요. 그지? 근데 그때 x가 얼마예요? 0이죠. 그러니까 얘를 세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죠. 그럼 게임 끝난 거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케이스 분리했을 때 얘네들이 겹치는 원소가 있겠어요? 당연히 없죠. z 순서가 바뀌는데 없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경배수는 몇 가지라고 하면 되냐면 8가지와 6가지와 5가지와 3가지와 2가지다. 이런 식으로 더해서 만들어주면 총 24가지 경우수가 나옵니다. 이렇게 쓰면 돼. 이해돼요? 쌤, 뭔가 되게 무식해 보여요. 이걸 다 세고 있어요. 왜? 이게 맞아 근데. 알겠죠? 그러니까 옛날에 한번 배웠으니까 이제 이런 느낌을 가지면서 풀었으면 좋겠는데 뭐냐면 경우수를 쓸 때요. 뭔가 번뜩 해가지고 남들은 막 무식하게 다 하고 있는데 너만 혼자 뭐 2 곱하기 8 해가지고 16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돼요. 알겠지? 미안한데 그거 못해요 어린애들. 알겠죠? 되는 문제도 거의 없고요. 대자라고 하면 그게 시험 시간에 생각나겠냐고요?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경우의 수 문제가 나오면 아, 다 세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알겠지? 정말로 다 센다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접근을 해요. 일단은 그게 현명해.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면 되더라. 또 해볼까요? 재밌는데. 자, 됐죠? 일단 다 세는 문제들 다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 자, 46번 46번 읽어볼게요. 10의 자리 숫자는 홀수이고 1의 자리 숫자는 소수인 두 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해라.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숫자를 만들 건가 봐. 근데 여기는 누가 들어가야 되는 거냐면 홀수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여기는 소수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 홀수가 들어가라고 했으니까 요 경우에는 총 몇 가지가 나올 거냐면 1도 될 수 있고 3도 될 수 있고 5도, 7도, 9도 이렇게 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소수가 들어가라고 했으니까 소수는 누가 있냐면 2가 있고 3이 있고 5가 있고 7이 있고 더 이상 없는 것 같아요. 1의 자리 숫자로 들어갈 수 있는 건. 자, 이만큼이 있는 것 같아요. 됐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이렇게 바라보라는 거야. 얘가 문제를 낸 거는 뭐냐면요. 이게 사건이 두 가지 사건이다라는 뜻이야. 10의 자리 숫자랑 1의 자리 숫자에다가 내가 숫자를 채우는 두 가지 사건이 있는 거야.
그리고 각각의 경우의 수는 5가지와 4가지가 경우의 수로 있는 거야. 근데 있잖아, 이 느낌을 가지는 게 좋은데 연이어 일어난다라는 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2가지 사건이지만 이 2가지 사건이 다 일어나야 모두 다 완성이 돼야 큰 하나의 사건인 경우의 수가 해결이 되죠. 큰 사건이 해결이 되죠.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 2가지 사건이 다 일어나서 큰 조각 하나가 만들어지면 이런 걸 연이어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해됐죠? 그러면 이런 경우의 수는 어떻게 해결을 하라는 거예요? 어차피 이렇게 만들어질 거야. 수용도로 1, 2, 3, 5, 7, 3, 2, 3, 5, 7, 5, 2, 3, 5, 7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거라는 얘기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냥 가지치기가 되니까 답을 얼마라고 쓰면 되냐면 답은 5 곱하기 4다. 그래서 얼마? 20가지 경우의 수가 나온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야. 됐어요? 이게 연이어 일어나는 사건이 이런 느낌이구나 라는 거를 가르쳐주고 싶어서 낸 문제인 것 같아요. 됐어요? 이게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지?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약수 문제가 나오는데 일단 심플한 거 한두 가지만 좀 봅시다. 알겠죠? 약수. 자, 약수 문제가 나오는데 크게 2가지를 물어볼 때가 있어요. 약수의 개수를 구해라랑 약수의 총합을 구해라. 이렇게 2가지 문제를 냅니다. 알겠죠? 네, 2가지 문제를 내는데 첫 번째 약수의 개수에 대한 얘기를 했다라고 칠게요. 알겠죠? 자, 어떤 숫자가 있는데 양의 양수가 총 몇 개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알겠지? 그러면 봐봐. 약수 문제가 나오면 항상 뭐부터 먼저 처리를 하는 게 맞냐면 가장 처음에 소, 인수, 분해라는 걸 하는 게 맞아요. 알겠죠? 자, 소인수분해라는 걸 하는 게 맞고 그러면 소인수분해를 해가지고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소인수분해를 해서 A의 P제곱, B의 Q제곱 거의 이렇게 2개만 나오는데 하나 더 쓸게요. C의 R승이다. 이런 식으로 소인수분해가 어떤 숫자를 배웠다라고 합시다. 약수의 개수를 물어본 문제가. 알겠지? 근데 나 이거 그냥 외우지 말고요. 그냥 외우는 거야. 시험 전날 다시 외워도 되잖아. 그지? 근데 이걸 도대체 왜 이런 공식이 나오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별거 아니니까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자. 약수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물어보면 이거 공식으로 알고 있어요. 개수가 몇 개냐면 이렇게 나와요. P 플러스 1이라고요. Q 플러스 2라고요. 그 다음에 R 플러스 2다. 이런 식으로 곱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만약에 얘가 없으면 그냥 이렇게 2개만 쓰면 되고요. 그럴 일은 거의 없지만 하나가 더 늘어났다라고 치면 1개 더 써주면 돼요.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플러스 1이라는 숫자가 들어가지고 뭔가 공식이 좀 특이하게 보여요. 그지? 자, 이게 일단 공식이야. 근데 수학 문제 공식 그냥 나오는 경우 진짜 없거든요. 알겠지? 수학 문제에서 공식이 그냥 발견되는 경우는 없어요. 이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다 이유가 있으니까 오늘은 이거 이유가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봐봐. 여기서 왜 P 플러스 1이라고 썼을 거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뭐냐면 어쨌든 내가 어떤 숫자, 뭐 예를 들어 x라고 합시다. x라는 숫자의 약수를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이해가 무슨 얘기인지 x의 약수면 x를 소인수분해서 a랑 b랑 c라는 소인수가 나왔다, 소수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 소인수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 얘네들을 몇 개씩 가져와가지고 새로운 약수가 만들어질 거다 이런 뜻이야.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만약에 예를 들어 72라는 숫자가 있는데 얘가 2의 3승에다가 3의 제곱이다 이렇게 써있거든? 그러면 72의 약수라는 숫자면 반드시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2라는 애랑 3이라는 애로 이루어져 있을 거다라는 뜻이야. 이해돼요? 그리고 2라는 애는 최대 몇 개까지밖에 못 들어가냐면 3개까지밖에 못 들어가. 그러니까 70의 약수 중에 2의 4승 곱하기 3 이런 숫자가 있을 수 있는 거야? 없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지. x의 약수의 개수를 세라라고 하면 일단 큰 틀에서 봤을 때에는 A가 몇 개 채워줘야 되고 두 번째로 B가 몇 개 채워줘야 되고 그 다음에 C가 몇 개 채워줘야 되는 거야. 이해돼요? 사건이 몇 개로 쪼개지는 거야? 3개로 쪼개지는 거야.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첫 번째 사건 내가 약수에 A라는 인수가 총 몇 개 들어갈 것이냐라는 그 경우의 수를 해보면 A가 총 P개 있기 때문에 P개 곱해져 있기 때문에 몇 개 들어갈 수 있어요? 일단 P개가 들어갈 수 있어. 1개, 2개, 3개, P개. 그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1 곱한 거랑 똑같은 거야. 이해돼요? 안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만약에 72의 약수다라고 했는데 9라는 숫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이거 없지.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플러스 1이 추가된 거예요. 이건 누구예요? 포함하지 않는 경우의 수예요. 그래서 p 플러스 1에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럼 마찬가지죠. b라는 인수가 들어가는 경우의 수는 총 몇 개가 되는 거야? 원래 q개에 곱해져 있으니까 q개에다가 안 들어가는 경우의 수까지 하나 포함해서 플러스 1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 다음에 얘네들이 A랑 B랑 C라는 인수가 0이요. 몇 개씩 들어가는지 경우의 수가 다 결정이 돼야 경우의 수 하나씩 등장하는 거 아니에요.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0이요 일어나는 사건이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얘네들 다 어떻게 하는 게 곱하기 하는 게 맞다는 거지. 됐어요? 이게? 이렇게 만들어내겠다는 게 약수의 개수 세는 문제야. 그러니까 여기 플러스 1을 한 거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A라는 인수를 소인수죠. 인수를 포함하지 않는 약수 때문에 그래요. 알겠죠? 예. 이렇게 플러스 1이라는 숫자가 의미가 있더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두 번째 문제도 풀어볼게요.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약수의 총합을 구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 자, 약수의 총합을 구하기로 이렇게 나올 때가 있는데 공식은 이렇게 됩니다. 공식은 잘 봐. 이거는 그냥 경우의 수보다는 그냥 공식은 이렇게 이해를 하면 편한데 A의 P제곱 있죠? A의 P제곱의 약수의 합을 여기다가 써요. 그럼 A의 P제곱의 약수는 누가 있냐면 1부터 출발해가지고 누구까지 있냐면 A도 있고요. A의 제곱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가서 A의 P승까지인데 이걸 다 싹 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B라는 애도 똑같은 방법으로 써요. 1 더하기 B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B의 Q등 이렇게 그 다음에 R도 마찬가지로 1 플러스 그 다음에 C 플러스 C의 제곱 플러스 이렇게 가가지고 C의 R제곱까지 다 써요. 알겠지? 그래가지고 요거 세 개를 곱하면 약수의 총합이 돼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돼요. 봐봐. 1이랑 여기에 있는 1이랑 여기에 있는 1을 곱하면 첫 번째 숫자가 나오죠. 이거 전개라고 했을 때 1 곱하기 1 곱하기 1 하면 첫 번째 숫자가 나오죠.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약수 1이 되는 거야. 이해돼요? 그럼 다시 봐봐. 여기서 1을 고르고 여기서 1을 고르고 여기서 A를 고르면 그게 두 번째 약수인 A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1을 고르고 여기서 1을 고르면 세 번째 약수인 A 제곱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쭉 써줘. 그러다가 이번에는 얘가 B를 선택했어.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1을 고르고 B를 고르고 1을 고르면 B가 나타나기 시작하겠죠. 이해돼요? 그 다음에 A를 고르고 B를 고르고 다시 1을 고르면 A, B라는 인수도 나오기 시작을 하죠. 이런 식으로 얘네들을 싹 전개하면 모든 약수들이 다 써지고 더하기로 연결돼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약수의 총합이 나옵니다. 이해돼요? 헷갈리면 이 두 개만 써놓고 보는 게 더 쉬워. 1 약수잖아. 1B, 1B의 제곱, 1BQ의 제곱 A, B, B의 제곱, B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래서 이걸 전개하면 모든 약수들이 다 전개하는 과정에서 등장을 하고 그걸 다 덧셈을 하게 만드는 게 전개식의 곱이기 때문에 약수의 총합이 나오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니? 이해돼요? 됐죠? 왜 그런지 알면 이제 써먹기만 하면 돼. 그러면 이제 좀 있으면 2학기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우리 다 배웠잖아. 이거 수투에서도 배웠고 그 다음에 미적분어에서도 살짝 배웠어요. 뭐냐면 이게 무슨 수열이죠? 등비 수열이죠. 근데 등비 수열 다 뭐 했어요? 더했죠. 그러니까 무슨 합이에요? 등비 수열의 합이죠. 그러면 등비 수열의 합 공식은 어떻게 되죠? 1 공비분의 1 공비분의 초항 곱하기 1 아래 공비의 n승이다 이렇게 쓰면 되죠. 돼요? 아니면 얘는 A가 1보다는 큰 숫자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죠. A에서 1을 빼고 초항이 1이니까 1이라고 쓰고 A의 한개수가 몇 개예요? P 플러스 1개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P 플러스 1의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 다음에 곱하기 여기도 B 마이너스 1분의 1은 안 쓸게요 이제. 그러면 B의 Q 플러스 1 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쓰면 되고 여기도 C 마이너스 1분의 C의 R 플러스 1승 빼기 2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해돼요? 이런 식으로 총합을 공식화시켜서 기억을 할 수도 있죠. 등비수열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도 있어요. 됐죠? 됐어요? 이게 재밌네. 그지? 자, 다음 얘기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문제를 하나 풀어볼 건데 어떤 거 풀 거냐면요.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예, 50번은 딱 정확하게 이 문제니까 한번 집에 가서 해보시고, 나는 51번, 이번에는 대표형 말고 52번 한번 해볼게요. 51번. 540의 양의 합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540을 한번 소인수분해 해볼 테니까 한번 해봅시다. 54를 소인수분해하면 얼마나 6고 54니까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다가 10을 곱하는 거니까 2는 2개 있고 3이 3개 있고 5는 하나 있는 이런 식으로 소인수분해가 540은 됩니다. 됐죠? 됐어요? 이게? 자, 이렇게 소인수분해 한 다음에 이제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봐봐. 내가 아까 왜 그런 아이디어를 얘기를 해줬냐면 이게 그냥 이렇게만 나오는 게 아니라 너가 정확하게 저 아이디어를 이해하고 있는지 물어볼 수도 있는 거야. 자, 봐봐요. 지금부터 내가 세야 되는데 양의 약수 중에서 짝수의 개수를 세래요. 자, 1번 문제는 뭐냐면 약수 중에서 짝수인 거 세래요. 짝수. 됐죠? 그러면 짝수인 걸 세라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짝수인 거는 누구를 인수로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적어도 2라는 소인수를 하나 이상 포함해야 되죠.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2라는 인수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치? 그럼 한번 해볼게요. 그럼 2라는 인수는 총 몇 개씩 들어갈 수 있냐면 안 들어갈 수도 있고 하나 들어갈 수도 있고 2개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로 뭐를 생각하냐면 2가 1개 들어갔어요. 2가 하나 들어갔어요. 됐지? 그러면 짝수 해결됐죠? 그런 다음에 동시에 이제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냐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지 않겠어요? 3이라는 숫자는 몇 개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지. 3개가 아니라 안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4가지 경우의 수가 있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몇 개? 4가지 경우의 수가 되고 그 다음에 5라는 수는 1승이니까 몇 가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2개 들어갈 수 있죠. 그럼 걔네들이 연이어 일어나야 경우의 수가 완성이 되니까 2가 하나 포함되어 있을 때 경우의 수는 몇 개예요? 8개죠. 그러면 두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는 2가 2개 들어가도 여전히 짝수인 건 맞죠? 그럼 2가 2개 들어갔다 치면 3은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죠? 3이라는 인수 쪽에서는 3 플러스 1 해가지고 4가지 경우의 수가 있죠. 3은 1개 들어가고 2개 들어가고 3개 들어갈 수 있어. 3개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안 들어갈 수도 있어. 4가지 경우의 수. 5 같은 경우는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다시 2가지 경우의 수가 있죠? 8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답은 몇 개예요? 얘는 16개예요. 짝수는. 이런 식으로 셀 수 있다는 거야. 얘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면 문제를 조금 변형했다 해서 못 풀 리가 없다는 거야. 근데 아주 얄팍하지만 만약에 이걸 공식이 그냥 외우기만 했다라고 치면은 못 푸는 거야. 그지? 그럼 이것까지 공식으로 외울 거야? 아, 됐어요. 그잖아. 이해하면 된다는 얘기야. 이건 한번 이해를 해보자고. 이걸 계속 생각해가면서 풀어야 어려운 것도 풀죠. 그럼 두 번째 경우에서도 볼게요. 이번에는 뭘 계산해 달라고 했냐면 3의 배수를 세달래요. 자, 얘가 P고요 이제. 자, 그러면 3의 배수를 세달라고 했어요. 3의 배수. 그러면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3의 배수는 적어도 누가 3이라는 인수가 하나 이상 어떻게 되라? 포함이 되라. 자, 이렇게 생긴 문제를 풀어라라는 뜻이죠. 그러면 다시 조그만 케이스를 만들어 보면 3이 하나 있을 때나 2개 있을 때나 3개 있을 때나 이렇게 될 건데 위에서 경험상인지 알 수 있어요. 해볼게요. 봐봐. 자, 만약에 3이 하나 포함되어 있어. 그러면 2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3가지인 거 맞죠? 5가 들어갈 수 있는 게 2가지인 거 맞죠? 6가지 경우의 수가 나와요. 근데 3이 2개 들어가나 3개 들어가나 똑같잖아. 다 6가지잖아. 그러니까 결국 거기까지 생각을 해보면 이게 6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동시에 또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3이 하나 있을 때, 2개 있을 때, 3개 있을 때 그 3가지는 다 덧셈해야 되는데 똑같으니까 곱하기 3하면 되는 거야. 원래는 6 더하기 6 더하기 6이라 합사건인데 그냥 곱하기 3하면 거야. 똑같은 숫자니까. 그래서 얘는 18가지가 나오고 얘가 뭐가 되는? Q가 되는 경우의 수죠. 끝났죠? 자, 그래서 얘가 P, 얘가 Q 이렇게 쓰면 답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라고 그랬냐면 P랑 Q랑 더해주세요 이렇게 문제를 낸 거야. 근데 답은 24개라고 쓰면 되는데
아이고 34개라고 쓰면 답이에요. 됐지? 됐죠? 내가 생각할 땐 이 문제가 더 좋은 것 같아. 앞에 있는 문제들보다. 그냥 너 공식이나 외워볼래 말고 왜 공식이 나왔는지 알겠니? 라고 물어보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좀 옛날 생각나는 사람들은 적어도라는 말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 처리해도 된다는 것도 기억이 나면 좋은데 뭐 안 나면 이따가 합시다.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푸는 게 경우에서 문제예요. 이해돼요? 하나 더 해볼까요? 자, 수용도를 읽는 문제가 있는데 52번 좀 볼래요? 이거는 답을 조금 외웠으면 좋겠어요. 알겠지? 52번은 9가지 나오는데 자, 이거는 한번 써서 외웠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해볼게요, 나랑. 이거 다 이해돼요? 약수 문제? 이게 다른 문제 풀 때 나중에 기본이 되니까 알고 있는 게 좋아. 알겠죠? 자, 찍을게요. 막 더 외우기까지 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이거는 그냥 이 정도만 외웠으면 좋겠어요. 52번은 9가지 나오는데 봐봐요. 문제 읽어보면 이거예요. 1, 2, 3, 4 이렇게 일렬로 나열되어 있는데 네 자리 자연수를 만들 건데 AI는 아이가 아니다 이렇게 써있죠. 이게 무슨 뜻이야? 이런 숫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다가 1, 2, 3, 4라고 써있는 자연수를 채워서 문제를 네 자리 자연수를 만들 건데 문제에서 어떻게 해달라고 한 거냐면 여기 1 밑에 누굴 쓰지 말라는 거예요. 1을 쓰면 안 된다 이 얘기야. 천의 자리 숫자에는 1이 오지 마세요 이렇게 쓴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00의 자리 숫자인데 100의 자리 숫자에는 2를 쓰지 마세요 이렇게 한 거고 10의 자리는 3을 쓰지 마시고 1의 자리는 4를 쓰지 마세요 이렇게 문제를 낸 겁니다. 이해되죠? 자, 해볼게요. 봐봐. 이건 일단 다 쓰셔야지 맞아요. 다 경계수를 써봐야지 맞고요. 그러면 딱 구분을 해놓고 써볼게요. 자, 여기에는 1이 오면 안 되니까 누구부터 올 수 있어요? 2부터 올 수 있죠. 여기 2가 왔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한 개씩 번갈아가면서 와야 되는 거니까 여기 올 수 있는 숫자는 1도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이 올 수도 있고요. 4가 올 수도 있어요. 됐지? 그럼 2하고 1이 왔으면 누구 남았어요? 3하고 4 남았죠. 3 밑에 3이 못 오니까 여기는 4가 와야 되고 그 다음은 3이 와야 되죠. 이거 한번 써봐야 돼. 알겠지? 그럼 2하고 3이 왔어요. 1하고 4가 남았어요. 4가 못 오니까 여기에 4가 오고 여기에 1이 와야 돼.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야. 2하고 4가 써졌어요. 그럼 누구 남았어요? 1하고 3 남았죠. 그러면 1하고 3이 남았는데 3이 올로 못 오니까 3이 오고 1이 오고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맨 앞에 2가 들어가는 모든 경우에서는 다 쓴 것 같아요. 그치? 됐죠? 계속 밑에 못 쓰니까 여기다 또 쓸게요. 자,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케이스, 2가 오는 케이스. 그럼 두 번째 케이스는 누가 오는 케이스야? 3이 오는 케이스야. 그죠? 여기 위에 1, 2, 3, 4 이렇게 있는 거죠. 또 똑같이. 자, 헷갈리게 써줄게. 그러면 자, 첫 번째 3이 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숫자는 누가 있어요? 2하고 2하고 4가 남았는데 2가 못 오니까 누구랑 누구밖에는 못 오는 거야? 1하고 4밖에는 못 오는 거야. 그지? 그러면 1이 왔다라고 치면 3하고 1을 썼으니까 2하고 4가 남았네. 근데 4가 맨 마지막에 못 오니까 여기에 4가 오고 여기에 2가 오는 경우의 수가 맞겠죠. 근데 3하고 4가 왔어요. 이번엔 3하고 4가 왔으니까 누가 남았죠? 1하고 2가 남았죠? 근데 1하고 2는 아무 데나 와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1이 와도 되고 2가 와도 되고 1하고 2가 오면 반대로 그냥 2하고 1하고 이렇게 가면 되는 거 맞지? 그러니까 총 또 세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네요. 이게 두 번째 경우의 수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경우의 수는 누가 있냐면 맨 앞에 누가 오는 케이스? 4가 오는 케이스. 그쵸? 이렇게 남았죠. 4가 왔어. 됐지? 그럼 4가 오면 두 번째 100의 자리 숫자에는 누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1하고 2하고 3이 남았는데 2는 못 오니까 1하고 3이 남았죠. 그러니까 여기는 1이 오고 3이 오고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4하고 1하고 썼어요. 그러면 누구 남았냐면 2하고 3 남았는데 3은 세 번째 못 쓰니까 3 쓰고 있어서 맞춰지는 게 맞죠. 여기는 4가 써졌는데 4, 3 이렇게 썼어요. 1, 2가 남았어요. 아까랑 똑같은 케이스. 1, 2라고 써도 되고 2, 1이라고 써도 되는 케이스. 이렇게 되죠. 더 이상 있을까요? 없죠. 이건 다 세봐야 돼요. 그래서 총 몇 개가 나와요? 9개가 나옵니다. 답이에요. 됐죠? 외워요 이제 그냥. 9개야 답이. 알겠죠? 그냥 9개야. 자, 이렇게 써야 되는 케이스. 이거는 그냥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지?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그 다음 주제는 집을 간 거 이렇게 써 있는 건데
자, 요거 하나 만들어 봅시다. 알겠죠? 이거 옆에다가 써놔요. 약수의 개수 응용이라고 써놓으세요. 알겠죠? 약수의 개수와 비슷한 문제입니다. 약수의 개수를 응용해서 만든 문제인데 응용이 됐기 때문에 뭔가 다른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알겠죠? 해볼게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조금 어려워하는데 55번을 예를 들어서 한번 풀어볼 테니까 자, 55번 한번 해볼게요. 100원짜리 동전이 한 개 있어요. 100원짜리 동전이 한 개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50원짜리 동전이 몇 개가 있냐면 3개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0원짜리 동전이 몇 개가 있냐면 10원짜리 동전이 2개가 있어요. 자, 이렇게 동전들이 있는데 일부나 혹은 전부를 사용하여 라고 되어 있죠. 그치? 일부를 사용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동전을 다 쓰지 않고 몇 개씩만 가져와도 되고 안 가져와도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혹은 전부를 사용해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구하라고 했는데 이거 한글 문제예요. 일단 첫 번째로 뭐냐면 지불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걸 한번 구분을 해보자. 내가 만약에 50원짜리 2개를 냈어요. 그지? 100원짜리 하나를 냈어요. 그럼 얘를 돈을 내는 지불하는 방법이 같은 경우예요? 다른 경우예요? 50원짜리 2개를 냈어요. 100원짜리 하나를 냈어요. 내는 방법이 같아요? 틀려요? 다르죠? 그치? 받는 사람이 있어. 50원짜리 2개? 아, 뭐야? 그치? 100원짜리 하나 괜찮아?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치? 근데 만약에 두 번째 문제처럼 여기 읽어보시면 지불 금액이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어때요? 자판기가 받는 거 50원짜리 2개나 100원짜리 2개는 어차피 얼마예요? 100원이죠? 똑같죠? 이해돼요? 됐죠? 지불 금액은 걔네들을 구분을 하지 않는 거고요. 지불하는 방법을 그냥 물어보면 그건 구분을 하는 얘기예요. 동전 개수까지 다 보란 얘기 알겠죠? 그럼 지불 방법을 셀 건데 얘가 딱 약속에서 문제랑 일치합니다. 조금 다르기는 한데 아이디어가 거의 똑같아요. 자, 마치 이런 느낌이야. 내가 이렇게 동전들이 있는데 얘들을 가지고 잘 조합해서 새로운 금액을 만들어 볼래? 이런 느낌이야. 마치 A라는 수가 1개 있고 B라는 수가 3개 있고 C라는 수가 2개가 있는데 걔네들을 가지고 다시 새로운 숫자 동전을 만들어 볼래? 이런 얘기야. 이해돼요? 그러면 지불하는 방법이 몇 개냐? 이렇게 되면 된다는 얘기야. 100원짜리를 내는 케이스가 있고요. 50원짜리를 내는 방법의 수가 있고요. 10원짜리를 내는 방법의 수가 있어요. 각각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100원짜리를 내는 경우에는 몇 개예요? 잘 대답해라. 2개죠. 그지? 왜 2개예요? 하나 낸다, 그 다음에 내지 않는다. 그지? 그러니까 2개예요. 그 다음에 50원짜리 내는 경우에는 몇 개예요? 4개죠. 10원짜리 내는 경우에는 몇 개예요? 3개죠. 근데 이걸 다 연이어 일어나야지만 내가 돈을 다 낸 거죠. 한번.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뭐 해야 돼? 곱해. 됐죠? 근데 맨 마지막에 읽어봐. 맨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영원을 지불하는 경우에는 뭐래요?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야, 너 나한테 돈 내 했어. 근데 네가 가만히 있는 거야. 낸 거 안 낸 거야? 안 낸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 하나 어떻게 하자는 거야? 빼자는 거야. 이게 유일하게 약수랑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쌤, 그러면 이거 하나 뺀 게 여기 진짜 들어있어요? 예, 있어요. 100원짜리 내지 않았다. 50원짜리 내지 않았다. 예, 10원짜리 내지 않았다.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것만 덧셈만 하면 되니까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6, 4, 23 이렇게 나오네요. 됐죠? 지불 방법은 그냥 약수의 개수 되는 문제랑 동일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이제 지불할 수 있는 자, 이번 문제는 금액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이게 문제예요. 지불 금액. 됐죠? 그럼 이거 아까 자판기랑 똑같은 거예요. 50원짜리 2개를 내나 100원짜리 하나를 내나 어떤 거예요? 그냥 얼마야? 그냥 100원이야. 알겠죠? 자, 그러면 나도 좀 봐봐요. 이건 아이디어가 특이하니까. 자, 지불하는 방법하고요. 지불하는 금액하고 분명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50원짜리 2개 내는 거랑 100원짜리 1개 내는 거를 서로 같다라고 보지 않았잖아. 근데 얘는 같다라고 보니까 분명 개수는 늘겠어요? 줄겠어요? 줄어들겠죠. 똑같은 거로 처리돼서 묶일 거니까. 이해돼요? 그러면 자, 생각을 해보자. 본질적으로 왜 지불하는 금액이 달라질 거냐면 경우의 수가 50원짜리가 모여서 100원이 되기 때문이야. 알겠죠? 지불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지불하는 금액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 얘는 이유가 뭐냐면 작은 돈이 모여서 여기다 이렇게 써야 되겠다. 작은 돈으로
단위수가 작은 돈이 누굴 만들어내냐면 큰 돈을 만들기 때문이야. 만약에 예를 들어 50원짜리가 없었다고 쳐봐. 그러면 10원짜리가 2개가 있고 100원짜리 하나가 있지. 10원짜리가 10개가 모여야 100원이 되는 거 아니니? 그지? 그러면 10원짜리 10개가 되지 않으니까 100원이 되지 않겠죠, 당연히. 그러면 얘랑 혹시 금액이 겹치는 게 있겠어요? 없다는 거야. 그럼 경우수는 총 몇 개냐면 2 곱하기 4만 다음에 빼기 1에서 5개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이해돼요? 왜 5개일 거냐면 100원짜리 내지 않고 10원짜리 0개 낸다, 2개 낸다, 1개 낸다, 2개 낸다가 있고요. 100원짜리 하나 내고 다시 0개 낸다, 2개 낸다, 1개 낸다가 있고요. 그 다음에 0개 낸다, 0개 낸다 빼야 되니까 5가지다 이렇게 그냥 바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지불 방법하고 똑같이. 근데 50원짜리가 끼는 바람에 작은 돈이 큰 돈이 되는 경우의 수 때문에 밀리니까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면 되지. 50원짜리만 있었다라고 하면 되겠네. 무슨 얘기냐면 얘 50원짜리 때문에 돈의 단위수가 얘네 둘 사이에서는 50원씩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러면 금액을 살 때 100원짜리가 필요한 거야. 한 번에 100원짜리 이렇게 커지는 것 때문에 헷갈린다는 얘기야 오히려. 그러니까 자 작은 돈이 모여서 큰 돈이 되는 경우의 수에서는 지불하는 금액이 달라질 수밖에 없으니 해결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큰 돈을 어떻게 하자? 없애서 작은 돈으로 만들어서 작은 단위로 돈이 올라가게 만들어 놓자 이 얘기야. 알겠죠? 이 문제가 적용되는 거니까 그냥 이건 하나 기억을 해놓으세요. 그러니까 지불하는 금액에 대해서 문제를 풀 때는 100원짜리가 없이 50원짜리가 몇 개 있다, 2개가 추가돼서 5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똑같다는 거야. 지불 방법하고. 그럼 얘는 경우의 수가 몇 개가 나올 거냐면 이렇게 나오겠지. 50원짜리를 내는 것처럼 경우의 수를 세면 몇 가지가 나오냐면 6가지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10원짜리 내는 경우의 수는 3가지가 나오겠죠. 근데 여기에 돈을 안 내는 한 가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답은 얼마가 될 거냐면 6, 3, 18, 17이다 이렇게 나오는 게 답이지. 됐어요 이게? 돼요? 네. 자 그래서 여기서는 17가지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답에서 뭐 A에서 B 빼라고 했으니까 둘이 서로 빼면 6이죠? 예, 이건 뭐 쉬우니까. 자 그래서 지불하는 방법하고 금액은 좀 구분을 해서 사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야. 알겠죠? 근데 이거는 뭐 요렇게 생긴 유형밖에는 별로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 문제 하나는 잘 기억을 해놓으세요. 알겠지? 얘들아 5분만 쉬었다 다시 합시다. 자 또 해봅시다. 이번에는 문제가요. 유형 7번은 도구망인데 이거 아까 한 걸로 괜찮은 것 같아요. 처음 설명 자체를 이걸로 했죠. 그 다음에 유형 8번은 이제 색칠하는 방법의 수가 나오는데 요것도 하나 해볼게요. 보세요. 이거는 61번 있는데 이거는 쉬워요. 별로 어렵지가 않아서 이거부터 먼저 한번 해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5개의 영역이 있는데 빨, 주, 노, 파, 검 5개의 색연필을 칠하려고 한대요. 근데 A, B, C, D, E의 영역에 같은 색을 중복해서 사용해도 괜찮지만 인접하는 영역은 서로 다른 색깔을 칠하는 게 맞다.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죠. 그죠? 자,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사건이 일단 5개인 건 눈치를 챘을 거예요.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고, E도 있고. 이렇게 5가지 사건이 있죠. 됐어요, 이해? 그러면 해볼게요. 봐봐.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거냐면 A에다가 먼저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는 게 맞아요. 사건 5개를 다 구해봅시다. 근데 영역이 겹치면, 그러니까 인접하면 걔는 색깔을 서로 다른 걸 써야 된다 이것도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빈 데다가 A를 먼저 칠한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경우의 수가 몇 개 나오는 게 맞아요? 5개 나오는 게 맞죠, 당연히. 그래서 여기는 경우의 수가 5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B를 한번 칠해볼게요, 이제.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뭔가 검은색 같은 색을 하나 칠한 거야. 그럼 B에다가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개가 돼요? 3개가 되죠? 그죠? 아니, 4개가 되죠? 됐어요? 왜냐면 A라는 서로 다른 색깔을 다른 색깔을 칠해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 C는 경우의 수가 몇 개가 되겠어요? C. 그쵸? 얘는 3개가 되겠죠? 왜냐면 A랑 B랑 마주하고 있으니까 걔게 서로 경우의 수가 달라야 되죠. 그지? 그러면 이번에는 D는 몇 가지 색이 나오겠어요? 3. 얘는 3이라고 나오는 게 맞겠죠. 그죠? 그 다음에 E는요? 마찬가지로 3이겠죠. 근데 A부터 E까지 색깔을 다 채워야 경우의 수가 하나씩 등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연이어 일하는 경우의 수가 맞죠? 그러니까 뭐 하는 게 맞아요? 여기 있는 5개의 숫자를 모두 다 곱하는 게 맞겠죠.
됐어요 이해? 네, 그래서 답이 얼마 나오죠? 예, 540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답입니다. 그렇게 대단히 어려운 것 같지는 않아요. 됐지? 넘어갑시다. 자, 근데 63번을 한번 풀어볼 테니까 이것도 한번 봅시다. 지금 A라는 영역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B라는 영역도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C라는 영역이 있고요. 마지막에 D라는 영역이 있어요. 원순열하고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양을 다 서로 다른 거를 지금 상정을 해놓은 겁니다. 알겠죠? 뭐 어쨌거나 A부터 D까지 이렇게 영역이 있는데 이번 문제는 뭐냐면요. 오른쪽 그림같이 4개의 도시를 영역으로 4개를 나눈 다음에 지도에 서로 다른 4가지 색깔로 칠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똑같아요. 같은 색을 중복해서 사용해도 괜찮지만 인접하는 영역에는 서로 다른 색깔을 칠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해볼게요. 이거 이렇게 해볼까?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고 총 4가지 사건이 있고 4군데를 다 칠해야 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는 곱셈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죠? 그러면 경우의 수를 한번 써볼 테니까 같이 한번 써볼게요. 봐봐. 일단 A에다가 내가 그러면 색깔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4가지다. 이거 이해되죠? 그러면 A에다가 4가지 색깔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칠했어요. 그럼 B에다가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3가지죠. 이게 달라지진 않을 것 같아. 그러면 C에다가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그냥 대답해봐. 몇 가지예요? 3이죠 당연히. 3가지예요. 자, 그러면 D에다가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고민이 좀 돼요. 자, 봐봐. 이게 고민이 좀 되는 이게 있어. 봐봐. 2가 맞아. 그치? 2일 것 같아. 근데 어떤 애가 와가지고 이렇게 보는 태클을 A랑 C랑 똑같은 색깔일 수도 있잖아. 빨야. 그게 돼, 안 돼? 되지. 인접하지만 않으면 같은 색을 칠해도 괜찮잖아. 돼요, 이해? 네. 그럼 빨 이렇게 칠했다고 쳐봐. 그럼 D는 누구만 아니면 되는 거야. 빨강이만 아니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라고 나오면 이게 2 또는 3개가 나오네.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럼 여기다가 2 또는 3개를 쓰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치? 그럼 여기서 이제 느껴지는 건 이게 느껴져야 되는 거. 이거 여기 D에다가 내가 색깔을 2라고 칠하는 경우의 수와 3이라고 칠해야 되는 경우의 수를 뭐 해라? 케이스를 분류해라. 이렇게 생긴 문제라고 파악하면 되는 거야.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이제 첫 번째 케이스. 첫 번째 케이스는 내가 D에다가 2가지 색깔을 칠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D에다가 2가지 색깔밖에 못 칠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A랑 C가 서로 다른 색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건 케이스는 이렇게 나누면 돼. A랑 C가 서로 다른 색깔이다. 이렇게 나누면 돼.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경우의 수 세볼게요. 경우의 수는 4가지 나옵니다. B에다가 칠하는 경우의 수 곱하기 그냥 곱하기 쓸게요. 3가지 나옵니다. 됐죠? 잘 봐. C에다가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대답 잘해. C에다가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4개 중에 제가 B랑은 달라야 되니까 3가지지. 근데 문제에서 뭐랑도 다르라고 A랑도 다르라고 했으니까 몇 가지? 2가지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2가지를 쓰고 그 다음에 A랑 C랑 서로 다른 색깔이 나왔으니까 뒤에는 몇 가지밖에는 없어요? 2가지밖에 없죠. 이렇게 쓰라는 얘기야. 그러면 두 번째 케이스 A랑 C랑 같은 색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A에다가 칠할 수 있는 색깔의 경우의 수는 4가지가 나오는 게 맞죠? B에다가 색깔 칠하는 경우의 수는 3가지가 나오는 게 맞죠? 근데 잘 봐. 야, 이렇게 되면 C에다가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 제가 생각. 4가지 칠했지 A에. B에는 3가지 칠했지. C에는 누구랑 같은 색깔? A랑 같은 색깔. 몇 가지? 한 가지. 그치. 4가지는 아니야. 4가지를 칠할 수 있는 거 맞는데 A랑 똑같은 색 하나를 칠하는 거지. C는 선택권이 없어요. 경우 수가 한 가지밖에. A에 칠한 색깔 이거 하나밖에는 없다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D에다가 칠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예요? 이제 제가 3가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내가 문제를 잘 풀었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C에다가 2가지, C에다가 1가지를 칠하는데 이건 동시에 아니니까 더하죠? 그럼 나는 C에 들어가는 색깔 3가지를 모두 살펴본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다 생겁니다. 이해돼요? 이렇게 3가지가 완성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답을 내기만 하면 되니까 답은 얼마가 나오냐면 12 곱하기 4니까 48개. 얘는 4, 9, 36개. 그러니까 A, B 더하면 더함도 맞죠? 합산까지 될 때. 그럼 더하면 얼마 나와요는 4가지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이게 답이에요. 이렇게 풀라는 뜻이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빙빙 돌지 않아. 그냥 이렇게 딱 끝났어.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풀면 되는데 이렇게 막 동그랗게 생긴 애들 있죠? 동그란 구역을 막 나눠놓은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더하는 사건이 추가가 됩니다. 알겠죠? 두 가지의 사건으로 나뉩니다. 알겠죠? 자, 이거 이용해가지고 이따가 64번을 풀어보시고 수업 시간에는 이만큼만 할게요. 자, 그러면 끝났어요. 첫 번째 단락 끝났어요. 경우의 수라는 단락이 끝났고 이제 뭐 배워야 되냐면 순열을 배워야 됩니다. 알겠죠? 순열. 지금 이제부터는 어떤 느낌이냐면요. 무기를 좀 늘려나가는 느낌이에요. 경우의 수를 세는데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다 풀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근데 이렇게 문제를 풀면 다 풀 수 있는데 이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사건을 너무 많이 잘게 잘라야 돼. 그래서 여전히 사건을 잘게 자르는 건 맞는데 그래도 조금 묶을 수 있으면 여러 개의 사건을 묶어서 하나처럼 보자라는 걸 배우는 게 이제부터 하는 행동이라고 보면 되는데 첫 번째로 배우는 게 뭐냐면요. 두 번째겠죠? 자, 오늘 배우는 두 번째 주제. 두 번째로 배우는 게 뭐냐면 그래서 순열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순열이라는 거를 배울 건데 얘는요.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주면 괜찮아요. 자, 첫 번째. 얘는 뭐냐면요. 일단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됐죠? 서로 다른 n개가 쭉 늘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r개를 선택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서로 다른 r개를 선택할 때 사용하는 경우의 수를 세는 방법이에요. 알겠죠? 이제부터 이런 게 나오면 하나의 사건처럼 취급하겠다는 거야. 알겠지? 얘네들이 구성이 곱사건이긴 한데 그냥 그것들 다 곱해져 있는 사건 개개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로 묶어서 보겠다는 거야. 자, 근데 이렇게 생긴 얘기들을 지금부터 4개를 배웁니다. 오늘하고 다음 시간에 걸쳐서 4가지를 배우는데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요. 이거는 계속 공통점이고요. 구분되는 차이점은 뭐냐면 뒤에 나올 3가지랑 차이점은 뭐냐면 이거예요. 자, 이 두 번째 게 중요한데 얘는 일단 첫 번째로 순서가 바뀌는 경우는 다 세줍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A, B, C, D, E 5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2개를 선택해라 라고 했어요. 근데 A랑 B를 고르는 거랑 B랑 A를 고르는 이 순서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다른데? 라고 세면 이해됐죠? 그 순서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전부 다 세면 이렇게 동그라미를 쓸게요. 그러면 이제 순열이 되는 거고 두 번째 기준은 뭐냐면 중복인데 중복이라는 건 뭐냐면 뽑은 애를 또 뽑아도 되는 게 중복이에요. 예를 들어 A, B, C, D 5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A를 뽑았어요. 그리고 또 A를 뽑았어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얘는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순서가 바뀌는 것을 내가 다 세야 되고 그 다음에 중복을 하면 안 되는 경우의 수를 우리는 순열이라고 이름을 붙일 겁니다. 알겠죠? 자,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중학교 때 다 배운 건데 기호만 안 배웠는데 자, 중학교 때 다 배운 건데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나한테 정말로 A하고 B하고 C하고 D하고 E하고 이렇게 5명의 사람이 있었다라고 칩시다. 근데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요. 5명 중에서요. 2명을 선택을 할 거예요. 2명을 선택을 할 건데 한 명은 회장이고요. 그 다음에 한 명은 부회장이에요. 자, 이렇게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회장하고 부회장을 뽑으라고? 그러면 내가 만약에 A를 회장으로 뽑고 B를 부회장으로 뽑았어요. 이거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B를 회장으로 뽑고요. 그 다음에 A를 부회장으로 뽑았어요. 됐지? 같은 경우의 수예요? 다른 경우의 수예요? 다른 경우의 수죠. 이해돼요? 이게 뭘 따지라는 거예요? 내가 순서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다 경우의 수를 다른 경우의 수로 세야 된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이거 많이 돼요? 내가 다 할래. 이거 돼요? 안 돼요? 독재야. 그지? 안 돼. 이건 안 됩니다. 알겠죠? 이런 거는 세지 말라는 거야.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자, 이렇게 뽑는 것을 보고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순열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기호는 어떻게 쓰느냐? 자, 이제 세 번째 기호를 쓰는 방법부터 그 다음에 계산하는 거 합시다. 그러면 기호를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써요. 자, n명 중에서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한다? r개를 선택한다라는 의미는 다 공통으로 이렇게 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기호를 하나 쓸 건데 무슨 기호를 쓸 거냐면 p라는 기호를 쓸 겁니다. 알겠죠? 됐죠? 이런 식으로 기호를 써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계산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해봅시다. 계산인데 이 상황을 계산해 줄게요. 이 상황을 먼저 계산을 해주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아까 배운 대로 해봐. 봐봐. 얘는 사건이 두 개야. 사건이 두 개인데 첫 번째 사건은 회장을 뽑는 사건이고 두 번째 사건은 부회장을 뽑는 사건이야. 그러면 내가 회장을 뽑는 경우에 수는 총 몇 가지가 있죠? 다섯 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부회장을 뽑는 경우에는 몇 가지가 있죠? 회장 내내 하나 빼고 그쵸? 네 가지가 있죠. 이해돼요? 이게 동시에 연이어 일어나요? 그렇지 않아요? 연이어 일어나는 거 맞죠? 그지? 그러니까 몇 가지라고 쓰면 돼? 20가지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근데 이걸 갖다가 앞으로 어떻게 기호화시킬 거냐면 이렇게 기호화시킬 거라는 거야. 5명의 서로 다른 인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는 순서로 해서 회장, 부회장 2명을 선택을 하겠다 이렇게 쓰겠다는 거야. 그럼 이 계산을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5 곱하기 4라고 쓰면 되는 거야. 이해돼요? 아, 요게 한 칸, 두 칸 필요하겠구는 여기 있는 2를 보면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처음 들어가는 숫자가 5라는 건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거지.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계산을 해라고 하면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 몇 칸이 필요한 거야? R칸이 필요한 거지? 그럼 여기 처음 곱하는 숫자는 얼마가 되는 거야? N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N 그 다음은 숫자가 하나 줄어서 N-1 그 다음은 N-2 이런 식으로 곱해서 어디까지 곱해야 되겠어요? N-R 플러스 2다 여기까지 곱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곱해내는 게 우리가 순열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돼요? 됐죠?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게 순열을 계산하는 방법이야. 알겠지? 예를 들면 하나 해볼까? 예를 들어서 너한테 야, 6P3을 계산해봐 라고 해. 그러면 3칸이 필요하고 6에서부터 하나씩 떨어뜨려가면서 숫자를 곱해주면 되는 거야. 이해돼요? 나한테 7P5를 계산하라고 하면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 거야? 7을 곱하고 6을 곱하고 5를 곱하고 4를 곱하고 3을 곱해주면 되는 거야. 숫자가 5개가 곱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이해돼요? 어려워요? 안 어렵죠?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것을 순열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게 사건 하나고요. 이렇게 나오는 사건 하나야. 5명 중에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2개를 순서 정해서 중복 없이 뽑으라고 너 순열이야. 그러니까 바로 사건 하나. NPR 이렇게 쓰고 끝내겠다는 거야. OP 이렇게 쓰고. 돼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참고 네 번째. 참고 아니고 되게 중요한 거예요. 봐봐. 근데 가끔 이런 경우의 수가 있어요. 뭐냐면 되게 많은데 N개 중에서요. 다 뽑는 거야. 그냥 N개를. 이해됐죠? 그러니까 뽑는 게 의미가 없어. 뽑는 게 의미가 없고 그 대신 이렇게 N명을 순서를 정해주는 게 의미가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4명이 있는데 얘네들을 1번, 2번, 3번, 4번 번호 정해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됐죠? 그러면 다 뽑으니까 N 이렇게 쓰면 되죠? 서로 다른 N명 중에 N개를 뽑았어요. 근데 뭘 해야 돼요? 뭐 중복은 안 될 거고 순서를 따져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라고 쓰는 거야? P다 이렇게 쓰는 거야. 근데 이렇게 생긴 것만 특별히 우리가 이름을 이렇게 붙이세요. 뭐라고 붙이냐면 n의 뭐 계승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n 팩토리알 이렇게 붙이세요. 이해됐죠? 그러면 얘를 계산해라라고 하면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어요? 몇 칸이 필요해요? n 칸이 필요하죠.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n에서부터 출발해서 숫자 하나씩 떨어뜨려서 곱하면 되죠. 그러면 계산하면 어떻게 나올 거냐면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이렇게 1부터 차례대로 숫자를 n까지 쭉 다 연이어 쓴 다음에 곱하기 해라라고 하는 걸 n 팩토리알 이렇게 쓰고 우리말로는 계승 이렇게 하는데 npn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얘도 수열입니다. 알겠죠? 하나 더 마지막.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얘를 계산하는데 좀 세련되게 다시 쓸 수 있다는 거야. 잘 봐. 알겠죠? 특이하니까. 근데 이거 외우고 있어야 돼 이제. 뭐냐면 이렇게 점점점 들어가는 걸 우리가 계산할 수는 없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뭐 증명이나 식을 나열하는데 이렇게 점점점이 나오는 식을 쓰니까 계산을 이어가기가 곤란하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이걸 계수를 이용해서 계속 표현을 해보면 일단 문제에다 다 써버리는 거야. 엠팩토리얼 이렇게.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근데 이걸 어디까지 계산해야 되는 거냐면 이 뒤에 나오는 얘는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야. n-r부터 출발해가지고 이것까지 계산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 위에는 이게 다 있으니까 이걸 나눠버리면 되겠네. 근데 지금 이 파란색으로 쓴 글씨를 뭐라고 쓰면 되냐면 n-r의 팩토리얼 이렇게 써도 상관없죠. n-r부터 출발해서 숫자가 하나씩 줄어들면서 계속 곱하기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얼마로 나눴다? n-r에 얼마? 팩토리얼로 나눠서 계산해도 괜찮다. 이것도 공식입니다. 이건 주로 언제 쓰냐면요. 우리가 증명 같은 거 할 때 쓰는데 쌤 그럼 뭐 안 외워도 되겠네요? 아닙니다. 외워야 돼요. 알겠죠? 실제로 계산을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풀어. 계산 나오면 그냥 이렇게 푸는데 문제는 뭐냐면 증명 같은 거 할 때 필요할 수 있으니까 이거 공식은 알고 있으라는 얘기야. 이해됐죠? 그래서 표시를 좀 해놓으세요. 어디냐면 볼래요? 거기 순열에 보면 순열의 수라고 해가지고 계산되어 있는 거 있는데 n-r 팩토리얼이나 n 팩토리얼이나 이렇게 써 있는 거 있죠? 거기다가 표시하고 지금 외우세요. 알겠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요. 마지막인데 뭐냐면요. 여기 나와 있는 숫자들 있죠? 뭐 npn은 n 팩토리얼이나 이렇게 나와 있는 거랑 이거. 만약에 0 팩토리얼이나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계산하다 보면 나오거든요. 그럼 선생님 이거 0에서부터 계속 곱하니까 0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그냥 1이에요. 약속. 알겠죠? 이거는 문제가 오류가 날까봐 그냥 이건 1이라고 정해놨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별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되고 n개 중에 0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개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없잖아요 라고 하지 말고 답은 1이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냥. 알겠죠? 이건 그냥 약속이에요. 알겠죠? 뭐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 같고 일단은 우리는 자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약속해서 쓰기로 한다. 이게 답니다. 순열 얘기는. 근데 이걸 안다고 순열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에요. 안 풀려요. 계속 경험해봐야 돼요. 알겠죠? 경우의 수는 계속 세봐야 돼. 이렇게만 되지 않아. 이건 되게 쉬운 문제야. 알겠죠? 이것만 되는 게 아니고 자 이걸 이용해서 이제 어떻게 얘네들을 활용해서 경우의 수를 할 거냐 이제 이런 거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지? 자 해볼 건데 65번 그냥 단순히 계산 문제인 것 같기는 한데 자 단순 계산 문제인데 자 풀어볼게요. 봐봐. 어떻게 나왔냐면 65번은 이렇게 나왔어요. MP4다. 얘가 20 곱하기 MP2다. 이렇게 나왔죠. 자 여기서 만족하는 n값을 찾으세요. 이게 문제입니다. 됐죠? 풀게요. 봐봐. 이렇게 쓰라는 거 아니니?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그 다음에 n-3이다. 이렇게 쓰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20이라는 숫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np니까 n 곱하기 n-1이다. 이렇게 쓰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n하고 n-1이라고 n하고 n-1이라고 곱한 거는 약분되겠죠. 그쵸? 잘 쓰니까. 그럼 남는 숫자는 누가 남았냐면 얘가 남았고요. 얘는 5 곱하기 얼마예요? 4죠. 연속하는 숫자로 표현하는 게 맞으니까. 그럼 5 곱하기 4라고 썼으니까 이거 둘 중에 큰 수가 n-2가 5라는 뜻이죠. 물론 n-3은 4겠죠. 그러니까 n은 얼마다? 7이다.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됐어요? 이해? 됐죠? 자,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별로 재미없을 거니까 구경만 해봐요. 봐봐. 이걸 이렇게 써도 돼요. n 팩토리얼이고요. 얘는 n-4의 팩토리얼이에요. 얘가 20이고요. 그 다음에 n 팩토리얼이고요. n-2의 팩토리얼이에요. 됐죠? 그럼 여기에서 n 팩토리얼 이렇게 약분이 되죠. 그 다음에 양면에 n-2 팩토리얼을 곱해놓으면 뭐라고 나타나냐면 n-4의 팩토리얼 n-2의 팩토리얼 얘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봐봐.
n-2부터 차례대로 쭉 쓰는 거고 n-4부터 차례대로 쭉 쓰는 거니까 n-2를 쓰고 n-3을 쓰면 더 이상 쓸 게 없죠. 1이죠. 이게 얼마라는 거냐면 20이다 이렇게 써져 있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가 5 곱하기 4니까 답을 얘랑 똑같다라고 놔서 n값이 7이다 라고 써도 똑같아요. 됐어요? 쌤 저는 이건 모르겠고 이렇게 풀래요. 근데 한번 해보라고. 알겠지? 예, 지금 공식 영상 확인해보는 거야. 이해했죠? 예,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고요. 이해돼요? 넘어간다. 자, 그 다음 페이지네. 자, 그 다음에 이제 68번 여기서부터 볼 건데 대부분은 중학교 때 풀었던 문제들이랑 약간 비슷합니다. 알겠죠? 중학교 때 풀었던 문제들이랑 약간 비슷하고. 자, 문제 잘 읽어가면서 사건 나눠가면서 한번 풀어볼게요. 68번 1학년 학생이 3명이 있고 2학년 학생이 4명이 있는데 1학년 학생이 이웃하게 세우는 방법에 대해 구하라. 이렇게 문제를 냈어요. 그지? 자, 사건을 한번 쪼개볼게요. 알겠죠? 일단은 1학년을 이웃하게 세워라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1학년 끼게 한 팀이라는 얘기야. 같이 뭉쳐있어라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일단 이 문제를 풀 때 처음에 생각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1학년은 한 몸, 그치? 한 팀처럼 생각을 하는 거야. 2학년은 각각이 그냥 혼자 한 팀이야. 알겠죠? 그러면 총 몇 팀처럼 문제가 보일 거냐면 1학년 한 팀과 2학년 4팀이니까 총 5팀을 줄 세우는 얘기가 되겠죠. 줄 세우는 게 계획이 알겠죠? 팩토리얼이야. 그러니까 첫 번째 사건은 뭐가 될 거냐면 5명을 줄 세워라 이렇게 될 거야. 됐죠? 자, 5명이 줄을 섰는데 문제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1학년은 그냥 한 팀이다 이렇게 된 거잖아. 그치? 근데 1학년에 1, 2, 3번이면 1, 2, 3 쓰는 거랑 2, 3, 1 쓰는 건 서로 다른 경우의 수잖아. 그치? 그러니까 두 번째 사건은 뭐가 될 거냐면 1학년끼리 서로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 3팩이다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얘네들이 경우에 동시에 얘네들이 연이어 일어나야 줄을 다 쓴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서로 무슨 사건이에요? 곱하는 법칙이죠. 이제 곱사건이죠. 됐어요 이게? 그러니까 답은 얼마가 나올 거냐면 얘가 120까지 이거 숫자 외우면 편해요. 얘는 6이에요. 그러니까 얼마예요? 720까지다 경우의 수가 이렇게 나오겠죠. 별거 아닌 것 같네요. 그치? 자, 그 다음 72번인데 이거 진짜 중요해요. 72번 문제, 그러니까 유형 11번이 중요해요. 왼쪽에 있는 문제도 물론 기본적이고 중요한데 이웃하지 않는 수녀의 수가 진짜 중요합니다. 알겠죠? 표시해놓고 앞으로 이거는 좀 기억을 해요. 앞으로 내가 문제를 푸는데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 문제를 풀면 잘 봐, 이게 무조건 이렇게 풀면 풀려. 이웃하지 말아라라는 문제가 나오잖아. 그럼 이렇게 푸세요. 두 가지로 딱 나눠. 개수를 두 가지로 나누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이웃을 하면 안 되는 애들의 개수가 써 있을 겁니다. 그 경우의 수를 세세요. 그 다음에 이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세모죠. 그러니까 자, 이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애들이 있을 건데 걔네들의 경우의 수를 또 세놓으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 문제 적용시켜서 한번 풀어볼게요. 봐봐. 어느 산악 동호회가 있는데 남자가 2명이고 여자가 3명이 있는데 남자끼리는 이웃하지 않게 세우겠다 이렇게 나와있죠. 그지? 그러면 여기서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건 누가 되는 거예요? 남자가 되는 거죠. 이웃을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건 누가 되는 거예요? 여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는 총 몇 명이에요? 2명이죠. 여기는 2명의 경우의 수가 있고 여기는 몇 명이에요? 3명이죠. 3명의 경우의 수가 있어요. 됐죠? 자, 그럼 문제 풀게요. 이거 어떻게 배워라냐면 첫 번째로는요. 세모를 배워요. 근데 이거는 세모가 다 사람이잖아요. 그치? 여자 한 명이면 여자 중에 똑같은 사람 있어요? 없죠. 말도 안 되죠. 그치? 자, 그래서 얘는요 세모를 배열합니다. 근데 배열할 때 이런 아이디어예요. 예, 서로 한 칸씩 껴요. 그냥 배열하는 건데 배열할 때 그냥 한 칸씩 띄었다. 띄어서 배열을 한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세모 1을 쓰고 한 칸 띄고, 세모 2를 쓰고 한 칸 띄고, 세모 3을 쓰고 한 칸 띄고 이런 식으로 배열하겠다는 거야. 그럼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나오는 게 맞냐면 3팩토리얼이다 이렇게 나오는 게 맞아요. 그지? 자, 여기까지 했으면 그 다음에는 뭐가 되는 거냐면
이제 이웃하지 않는 남자들을 배열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배열하는 게 맞다는 거야. 남자가 갈 수 있는 곳이 몇 자리가 생겼어요? 4자리가 생겼죠. 그죠? 양쪽 사이즈까지 포함해서 4자리가 생겼고요. 그럼 이렇게 서로 다른 4자리 중에서 4자리 중에서 몇 자리를 선택하기만 하면 2자리를 어떻게 선택을 하든 선택하기만 하면 남자끼리 이웃할 수 있다 없다? 여자 때문에 없다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근데 난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4개 중에서 2자리만 선택하면 돼. 자, 2번은 양 끝하고요. 그 다음에 띄어쓰기 한 자리 있죠? 걔네들을 포함한 것 중에서 남자의 개수만큼을 써주면 돼. 순열로. 사람이니까 다 다르니까.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얘는 얼마가 되는 게 맞냐면 4개 중에서 몇 개를, 2개를 순서 정해야 되죠. 사람이니까. 순서를 정해서 중복은 없이. 중복한 무릎이 앉죠? 중복 없이 선택을 하겠다.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거야. 4, 3, 12. 3팩은 6 곱하면 1은 2가지 이렇게 경우에서 나옵니다. 이해돼요? 근데 간혹 자체 같은 거 잘 보면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의 수도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푸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뭐냐면 이웃한 걸 전체에서 빼도 되지 않냐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얘가요 이웃을 하면 안 되는 애가요 개수가 늘어나면 못합니다. 그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그냥 이대로 놓고 푸세요. 돼요 이해? 자, 그래서 72번의 풀이는 항상 이렇게 풀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75번 이것도 한번 해보죠. 자, 얘들 읽어볼게요. 남학생이 3명이 있고 여학생이 4명이 있는데 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서 일렬로 서서 기다리려고 하는데 양쪽 끝에 여학생이 오도록 세우는 방법의 수는 이렇게 물어봤죠. 그죠? 자, 75번인데 얘도 별로 안 어렵네요. 이거는요 그냥 7명 줄 세우기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있죠. 근데 여기서 이게 결정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여학생 자리고요. 여기도 여학생 자리다 이렇게 결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럼 결정된 데부터 먼저 채우면 되겠죠? 그러면 결정된 자리부터 먼저 채우는 걸 첫 번째 사건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 여학생이 총 몇 명이 있고 4명이 있고 그 중에서 몇 명을 뽑아? 2명을 뽑아. 중복은 안 되는 것 같아. 혼자 막 복사해가지고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 그지? 그다음에 순서 바꾸는 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이건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P다 이렇게 써달라는 뜻이야. 됐죠? 자, 이게 첫 번째야.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사건은 그냥 남은 사람들 여기 채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5명? 됐죠? 그러니까 남은 사람 5명밖에 없으니까 그냥 5팩이다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얘는 120이죠. 그 다음에 얘는 얼마예요? 4, 3, 12죠. 됐죠? 자, 그래서 곱하는 거니까 곱하시면 1, 4, 4 이렇게 나오죠. 12의 제곱. 자, 그래서 1440까지다 이렇게 써주면 답입니다.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치? 자, 그냥 바로 넘어갈게요. 자, 또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79번인데 얘도 한번 풀어볼게요. 하나. 자, 이렇게 생긴 단어가 있네요. 박사람 이렇게 써있는 단어가 있는데 이 6개의 문자가 있어요. 자, 봐봐. 앞으로 문자가 나오면요. 우리가 경영수를 많이 배우는데 이렇게 문자들이 나오잖아요. 문자 배울 문제가 나오면 같은 문자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여기는 없는데 그래도 일단 확인하고 넘어가는 게 맞습니다. 알겠죠? 자, 여기에 같은 글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됐지? 자, 일단 편하게 되는 것 같고 문제 읽어볼게요. 뭐라고 돼 있냐면 적어도 한쪽 끝에 적어도에다가 표시를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경우에서 정말 많이 보는 글자입니다.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이렇게 물어봤죠. 그치? 자, 생각을 해보죠. 아까 내가 맨 처음에 수업 시작할 때 무슨 얘기 했냐면 경우의 수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일단 케이스를 먼저 분류할 수 있으면 분류를 하라고요. 그러면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도록 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첫 번째 케이스가 모음이 오고요. 그 다음에 모음이 오는 이런 케이스가 첫 번째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떤 게 있냐면 처음 시작을 모음으로 했는데 끝나는 건 자음이야.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세 번째 케이스는 뭐가 있냐면 자음으로 시작을 해서 모음으로 끝나는 케이스도 있어요. 됐지?
그러면 더 이상 케이스가 있어요?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는 케이스는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치? 자, 그러면 사건이 1번은 뭐가 있는 거야? 모음이 총 몇 개 있느냐라고 했을 때 I하고 E하고가 모음이니까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자음 중 네 가지가 자음으로 들어있죠. S, N, T. 그지? 그럼 이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봐봐. 양쪽 끝에 모음이었다라고 치면은요, 두 개 중에서요, 모음 자리는 결정이 돼 있으니까 자리만 바꿔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얼마를 곱하면 되냐면 자음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 4팩토리아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한쪽에 모음이 오고 한쪽에 자음이 오는 케이스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되면 돼요. 모음 두 개 중에 하나 골라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두 개 중에 하나 넣어요. 이 B죠. 그 다음에 자음은 몇 개가 있어요? 네 개가 있으니까 네 개 중에 하나를 집어넣어요. 끝났죠? 글자가 몇 개가 남았어요? 네 개가 남았잖아. 걔네들을 다 나열하면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쓰면 이게 모음하고 양쪽 끝에 한쪽은 자음이 오는, 그 다음에 나머지 경우의 수를 센 거죠. 그럼 얘도 한번 해볼게요. 자음 모음이다 이렇게 치면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자음은 4개 있으니까 4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쓰고, 그 다음에 모음은 2개 있으니까 2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쓰고, 그 다음에 얼마를 4팩토리알이다 이렇게 써서 나머지를 채우면 되는 게 맞죠. 그럼 얘는 답이 얼마라고 나오나 해봅시다. 4팩토리알이 얼마냐면 24가지예요. 얘는 2랑 그 다음에 24개랑 곱하니까 얼마? 48가지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는요 24가지가 있고요. 얘는 2, 9, 4니까 8이죠. 그 다음에 얘도 똑같죠. 8 곱하기 48이죠. 근데 얘가 얼마 나오냐면 48에 32에다가 88에 64니까 384가지가 나와요. 그죠? 다시. 맞아요. 땡큐. 말할 뻔했네요. 얼마 나올 건 이거? 16, 24, 184가지 나와요? 그쵸? 예, 맞네요. 184가지. 자, 그래서 요거 싹 더하시면 됩니다. 그럼 얼마 나와요? 다 더해봐요. 도와줘. 이거 동의서로 더하면 376, 아니다. 368 나오죠? 48개 더하는 거죠? 418개. 됐죠? 다시. 어디? 이거? 얼마라고? 진짜? 맞네요. 와, 이거 얼마 나와요? 384. 그 다음에 여기가 48개. 432개 나와요. 그지? 몸에 힘들어. 자, 이렇게 풀리는 게 답입니다. 됐죠? 바보가 됐네요. 자, 근데 봐봐.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 뭐냐면, 크게 케이스를 모조리 다 살펴보면 네 번째 케이스가 있는데, 이 네 번째 케이스는 뭐예요? 한쪽에 자음, 나머지 다 오고, 또 자음이 오는 거지. 그러면 여기 1번부터 4번까지 다 더하면 몇 가지겠어요? 6팩토리알 전체 모든 경우의 수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하얀 것만 해달라고 했으니까 이 노란 놈을 어떻게 하면 돼요? 빼내면 되죠. 이런 식으로 푸는 게 또 다른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음하고 자음이 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개냐라고 했을 때 얘는 4개 중에 2개를 골라서 순서를 정해주면 되고, 나머지는 그냥 4팩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죠. 자, 이렇게 돼요. 써야 됩니다. 48개고 24니까 288개죠. 288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는 거예요. 됐죠?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내가 세는 게 아니라 이건 전체에서 빼내야 되는 숫자잖아. 그러니까 답은 어떻게 될 거냐면 6팩토리얼 720이거든요. 여기에서 288을 빼서 답은 432다. 이렇게 나와주는 게 답이라는 거야. 뭐 이렇게 세도 된다는 얘기야. 저게 훨씬 빠르. 그쵸? 그러면 이렇게 세는 거랑 두 번째로 푼 방법이랑 어떤 게 더 효율적이냐라고 했을 때 이 문제는 얘가 더 효율적이죠. 그치? 근데 내가 이걸 왜 다 보여줬냐면 꼭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케이스 분류하는 게 우선이라는 거야. 케이스 분류를 해놓고 바라보라는 거야. 내가 이걸 다 세일까? 아니면 전체에서 요거 하나 뺄까? 이렇게. 이해됐죠? 그래서 먼저 적어도라는 단어가 나오면 케이스 분류부터 먼저 해보라는 거야. 그리고 누가 유리할지는 그 다음에 결정해서 결정하시면 돼요. 알겠죠?
얘가 꼭 불리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알겠지? 이 문제는 좀 불리해 보이기는 하지만 됐니 이해? 됐죠? 자 이걸 보고 이름을 6건이라고 부릅니다. 적어도가 들어가면 6건 개념으로 문제를 푼다라고 하는데 적어도가 나오면 정확하게 케이스 분류해서 전체에서 빼는 것과 그냥 세는 것 중에서 비교해서 푸는 게 맞더라.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두는 게 좋아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요. 자연수의 개수라고 나와 있는데 그 부분도 하나 볼게요. 자, 자연수의 개수라고 나와 있는 82번. 자, 0부터 1, 2, 3, 4 이렇게 적힌 5개의 카드가 있고요. 그 중에서 3장을 뽑아서 만들 건데 뽑아서 만든 숫자들 중에서요 3의 배수의 개수를 고르세요. 이게 문제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거는 이거 하나 알아야 돼. 수학은 옛날에 배운 건 다 안다고 치기 때문에 이건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3의 배수는 어떻게 판별해요? 숫자 딱 보자마자 그치 3으로 나눠 떨어지면 되죠. 근데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어요. 숫자를 딱 보자마자 너는 3의 배수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야. 봐봐. 여기 내가 만약에 1, 2, 3이다 이렇게 썼어요. 얘가 3의 배수냐 이거야. 맞아요. 그치? 왜요? 3으로 나누면 41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도 되지만 이것도 있다는 거. 얘랑 더하면 얼마 나오죠? 6 나오죠. 6 나오죠? 그러면 6이 3의 배수죠? 그러면 3의 배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좀 헷갈리게 312다 이렇게 썼어요. 3의 배수 같아요? 네. 104 나와요. 그지? 근데 더해서 얼마 나오니까 3의 배수가 나왔으니까 3의 배수구나 이렇게 써도 돼요. 증명은 됐어요. 그냥 외우세요. 알겠지? 9의 배수도 똑같이 됩니다. 예, 9의 배수도 똑같이 돼요. 알겠죠? 각자의 숫자를 다 더해가지고 9의 배수가 되면 9의 배수야. 3의 배수 마찬가지죠. 각자의 숫자를 다 더해서 3의 배수가 되면 3의 배수야. 선생님 그러면 각자의 숫자를 다 더해서 2의 배수가 되면 2의 배수? 아니에요. 알겠지? 그건 아니야. 3이랑 9만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3의 배수를 찾아라라고 하면 각 자리의 숫자예요. 숫자. 한 자리 숫자. 자, 이 숫자들의 합이 어떻게 되냐면 3의 배수가 되면 3의 배수예요. 알겠죠? 그럼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82번에 보니까 문제에서 0부터 3까지 숫자들이 차례대로 있는데 거기에서 5장 중에서 3장을 뽑아서 3의 배수가 되도록 나열해봐라. 이게 문제인 거야. 그러면 0부터 이렇게 있는데 하나씩 다 나열하면 경우수가 총 몇 개가 나오냐면 엄청 많이 나와. 그지? 근데 그 중에서 3의 배수를 3으로 나눠서 솎아낼 거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지 그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위에 써있는 것처럼 각자의 숫자의 합이 3의 배수니까 여기에서 더해서 3의 배수가 되는 조합을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는가 걔네들을 하는 조합을 나열하면 된다는 거야.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나는 여기서 첫 번째 케이스로 합이 서로 다른 숫자의 합이 3이 되는 경우는 없을까? 이걸 해보자는 거야. 중복하면 안 되고. 그럼 여기서 경우에서는 누가 나오냐면 0 하고요. 그 다음에 1 하고요. 2 하고 조합하면 숫자의 합이 3이 되죠. 또 있어요? 합이 3이 되는 케이스 없죠? 끝났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 이번에는 합을 구했더니 6이 되는 케이스를 한번 세보자 이 얘기야. 그러면 합해서 6 나오는 케이스냐? 그럼 6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0이 들어가면 6이 될 수는 없어요. 4, 2, 9. 그쵸? 1이 들어가면 6이 될 수 있어요? 하나 있어요. 1, 2, 3. 그래서 여기는 1하고 2하고 3하고 이렇게 조합하면 되죠.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어요? 왜 4, 2, 9 안 돼요? 되죠. 0, 2, 4 이렇게 되네요. 그죠? 예, 0하고 2하고 4. 이게 있었네요. 됐지? 또 있어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예, 끝났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합이 9가 되는 케이스 있을까요? 아이고 이게 뭐예요? 3번. 누가 있어요? 예, 2하고 3하고 4하고 이렇게 나야 되는 게 있죠. 더 이상은 없죠. 이게 제일 큰 숫자들의 조합이니까. 자, 그러면 0하고 1하고 2하고 나열하면 다 3의 배수라는 얘기야. 12도 3의 배수고 21도 3의 배수고 201도 3의 배수고 102도 3의 배수고. 근데 몇 자리 자연수를 만들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앞에 올 수 있는 숫자는 0 빼고죠. 그치? 그러니까 앞에 올 수 있는 숫자는 2개 있고 10의 자리 숫자도 2개 있고 마지막 하나 남는 거는 1이고. 그래서 얘는 4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거죠.
그럼 0 들어가는 거는 전부 다 똑같이 네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죠. 얘는요. 앞에 들어가는 경우의 숫자에 제한이 없으니까 그냥 줄 세우기니까 6개가 있겠죠. 됐죠? 그럼 마지막 이거나 더해요? 아니면 곱해요? 더해야 더 곱게 쓰려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덧셈하면 됩니다. 그럼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온다? 20가지 경우의 수가 나온다. 그래서 다 그래서 20가지 경우의 수가 있더라. 이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앞으로 3의 배수를 만들어라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조합해서 만드는 게 맞아요. 알겠지? 각자의 숫자의 합이 3의 배수면 3의 배수구나. 이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게 맞아.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15번까지만 합시다. 알겠죠? 그 다음은 원균열이랑 다음 시간부터 목요일부터 원균열 합시다. 알겠죠? 결국 이거 다 오늘 못하네요. 자, 이거 오늘 하루에 다 보세요. 많아요. 네. 이거 꽤 짜증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그냥 나열을 해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나열을 해보셔야 되는데 자, 85번 한번 볼게요. A부터 E까지 모두 한 번씩만 사용해서 사전식으로 배열했을 때 C, B, E, D, A다 이렇게 생긴 게 몇 번째 오느냐 이거 물어보는 게 질문이에요. 알겠죠? 그럼 나열을 직접 해보세요. 자, 봐봐. 내가 찾아야 되는 건 C, D, E, A예요? C, D, D, E, A 맞아요? 네. 이거 찾는 거죠? C, B, C, B, E, D, A야? 치는가 보다. C, B, E, D, 문제를 만들어서 풀 거예요. 자, 이렇게 생긴 거죠. 그러면 봐봐요. 얘 앞에 있는 게 총 몇 개인지 세면 그 다음 게 나죠. 그럼 얘 앞에 있는 건 일단 A로 시작하는 모든 애들은 다 앞에 있죠. 그럼 이거 몇 가지 나와요? 4팩.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B라고 쓰는 애들도 모조리 다 내 앞에 있는 거 맞죠? 이런 식으로 다 세봐야 됩니다. 얘도 4팩. 자, C라고 써지는 것들은 모두 다 내 앞에 있지는 않죠. C라고 써지는 것 중에 A라고 쓰는 것들은 일단 그래도 다 내 앞에 있죠. 그러니까 이게 몇 개요? 자, 얘들은 앞으로 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B가 오는데 B라고 오면 이제 C, B까지 한 거죠. 그 다음에 A라고 써지는 애들도 모조리 다 내 앞에 있죠. 몇 개? 2개. 그 다음에 C, B 썼으니까 C하고 B는 사용했으니까 이해됐죠? 누구누구 남았어요? A하고 D하고 E가 남았죠? 그러면 D라고 나온 다음에 나오는 아이고 뭐라고 쓴 거냐 C, B, D라고 나오고 난 다음에 나오는 것들도 다 내 앞에 있죠? 그러니까 얘도 몇 개예요? 2팩이다 이렇게 쓰면 돼.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숫자는 C, B, E까지 결정이 됐죠? 그러면 그 다음에 숫자는 A, D라고 나오거나 아니면 C, B, E, D, A라고 나오니까 내가 찾는 게 요 놈이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일단 한 개가 있죠. 그럼 내 앞에 있는 숫자는 총 몇 개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24개랑 6개랑 2개랑 하나랑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앞까지 총 숫자가 몇 개가 있냐면 여기까지 세면 54개예요. 5개입니다. 59개가 있어. 그지? 그럼 나는 몇 번째 숫자예요? 60번. 그쵸? 60번째 숫자죠. 이런 식으로 세면 돼요. 생각보다 별로 안 어렵죠? 그쵸? 네. 예, 이렇게 되는 게 사전식 배열이고요. 이런 식으로 내 앞에 들어가는 애들이 누가 있을까 혹은 내 뒤로 들어가는 애들이 누가 있을까를 한 다음에 내 번호를 찾는 게 사전식 배열 문제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알겠죠? 이만큼만 하고요. 나머지는 예, 다음 시간에 요거 풀어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지 얘기해 줄게요. 그래서 이제 대표 유형하고 그 밑에 있는 문제 있죠? 네. 대표 유형하고 그 밑에 있는 문제하고 두 문제씩 풀면서 예, 넘어가세요. 하나는 내가 풀어놓고 그 다음에 하나는 그 밑에 있는 거는 너희들이 힘으로 풀고 그래가지고 풀고 채점하고 해가지고 모르는 거 질문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풉시다. 그게 오늘 할 일.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 뒤에는 숙제 없어요. 아니요, 나머지를 끝까지 다 푸는 게 처음부터 다 풀어오는 게 숙제.
그러면 집에 그러니까 요거는 집에 가서 요것도 풀어야 돼요. 집에 가서 이거 보고 숙제는 못 해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도 돼요. 네. 오늘 한 거는 프린트에 풀어요, 그러면. 알겠죠? 아니야, 그러면 잠깐 프린트에 풀려 있잖아. 이미 내가 지금 앞에 거 다 풀어줬잖아. 그냥 노트에다 풀어요. 알겠지? 노트에다가 그냥 다 푸세요. 그러면 숙제는 노트에다가 하니까 두 문제 안 풀려 있으니까 이렇게 아예 그 노트 다시 처음부터 다 풀어요. 그럼 이건 적어도 2번, 3번씩 풀잖아. 네. 그러면서 익숙해지자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고생하셨고요. 좀 쉬었다가.